자, 이번에는요. 세월호 막말 파문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세월호 징글징글하다. 한국당 2명의 막말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SNS상에 글을 올린 차명진 전 의원 그리고요. 그와 일맥상통한 내용의 글을 인용해서 SNS에 올린 정진석 의원 2명 이야기입니다. 자, 이 파문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자 어제 한국당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여기 보시죠. 세월호 5주기에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습에 나섰어요. 그리고 당 윤리 소집해 징계를 논의키로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뭔가 수습하는 국면인데 수습이 어떻게 잘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험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어제 이 사진을 좀 봐주시죠. 어제 있었던 세월호 추모 행사 2곳의 사진입니다. 먼저 위의 사진은요.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입니다. 여기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평화민주당 대표, 그다음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당대표가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사진 봐주시면요. 이쪽은요. 인천에서 열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제입니다. 여기에는 당대표 가운데는 황교안 대표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 이렇게 좀 갈려서 참석을 각각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당과 야당 3당은 안산의 기억식, 그리고 한국당은 인천 추모제에 참석을 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좀 분열된 모습이 아닌가, 뭐 이런 또 지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차명진 당협위원장이랑요, 정진석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세월호 관련해서 이렇게 막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유가족이나 피해자분들께 아픔을 드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네. 당 윤리위 차원에서 혹시 논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대표께서 결정하실 부분인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본인이 사죄했고 부적절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추가로 지금 조치 계획을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를 따라 하겠습니다. 그만 우려먹으라. 징하게 해먹어라. 제정신입니까? 다른 사안이라면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는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도 갖추고 있지 않은 발언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안타깝게 잃은 부모의 마음을 나눠주고 싶다. 이 발언은 오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이 진심이라면 자유한국당은 정진석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그리고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당 제명 즉각 나서십시오. 정확하게는 글이죠. 글이 논란이 된 겁니다. 그런 글. 자, 이상일 교수님. 한국당에서 왜 이런 막말성 글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이거는 막말성이라고 표현을 해도 좀 부족하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의 정신에 그 테러를 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좀 이게 계속 떠올라가지고 굉장히 괴로웠는데요. 이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정신적 상처를 입는데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관계된 분들 그리고 그 희생당한 분들을 2번 수장시키는 거죠. 절대 그 제 정신, 이성을 가진 상황에서는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우리의 공인들이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실패한 거는 국가도 아니고 공인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공인을 하겠다고 음. 그러고 계시는지 예.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참담하고 슬프고요.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 자유한국당은 예. 정말 분명한 자세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공이냐 X냐를 분명히 하셔야지 예. 저렇게 뭐 다시 절차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국당에서 이제 분명한 조치라고 얘기하시면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 해서 그 당사자 국민의 두 명에 정신을 대해서? 그 정신적 피해를 예. 좀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아픔의 그 중심에 계신 분들, 예. 유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더 사죄하는 모습.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예. 그 유감이다. 예. 이게 적절한 표현일까요? 예, 저는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넘어갈 일인가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거네요. 저는 정말 이 공감 능력을 상실한 정당 같고 저 정도라면 예. 앞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한 언론사 사설에 그 적었듯이 예. 저 정도라면 공당의 간판을 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수희 변호사. 지금 징계 얘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실제 징계가 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면 어떤 징계 정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뭐 지도부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정진석 의원의 경우에 현역 의원이고 차명진 그 전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현역 당협위원장인데요. 뭐 그 차명진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사죄 성명을 냈죠. 본인이. 그리고 이제 뭐 SNS 활동이나 방송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근데 죄송합니다. 정진석 의원의 경우에는 정치권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두 분 다.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게 그 한국당 내에서 세월호에 대해서 이거는 해상 사고인데 왜 이걸 그 계속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그때의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 자꾸 법적인 책임을 묻느냐, 왜 마치 그때 다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느냐라는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거를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그렇게 연결짓는 걸 이해할 수 없다라는 시각이 있다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시각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게 이건 이제 해상 사고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하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가 그 유가족이나 모든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사고 당시에도 제대로 대처를 못한 걸로 보이고 그리고 그 후에 그 상황에서 공감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서로 그러니까 치유하려고 애쓰고 하는 노력들이 안 보였다는 거죠. 부족해 보였다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지금 이제 탄핵 전국에서 나온 얘기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공간에 나오시지도 않고 관사에서 머물면서 도대체 보고가 어떻게 간 건지 자전거를 타고 갔네 뭐 하네 하면서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이 안 가는 얘기들을 사실 하니까. 그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기가 막혀 했죠. 그러니까 계속 의구심이 들면서 그러니까 원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청와대가 원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수용을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이 세월호에 대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좀 시각을 제대로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이렇게 막 혼재되면서 왜곡된 말들이 계속 그러니까 시각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통해서 어제 두 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황교안 대표는 그렇다면 이수희 변호사, 인천 쪽 추모 행사, 여기는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제입니다. 그러니까 반산이 아닌 인천 쪽 행사에 참석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안산 쪽에는 그 단원고 학생들을 그 추모 시기였고 인천은 일반인들의 그 사고 피해자의 추모식이었는데 아마 뭐 글쎄요 그 다른 야당 여당 야당 모든 정당들은 다 지금 그 안산 쪽으로 간 그쪽으로 거죠. 갔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조금 소외될 수도 있는 일반인 희생자 추모제로 행선지를 그쪽으로 정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저 인천에서조차도 한교안 대표가 추도사를 하는데 좀 야유가 있었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항의가 있었고 좀 고성이 나왔어요. 예, 당시가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추모제는요 2군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뭐 혹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거나 혹은 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참석하면서 다양한 그런 추모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그 추모제가 안산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추모제를 주도적으로 이끈 곳이 4.16 연대. 이 4.16 연대는 단원고 유가족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황교안 대표를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1차 처벌 대상자로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가기를 꺼려했던 것이죠. 아무래도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공당의 대표가 선택한 그다음 그 장소가 일반 유가족들이 있는 그런 추모제를 또 선택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또 정치적인 행보로 보여요. 그러니까 양쪽의 희생자들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자체도 적절한 그런 행보였는가에 대한 어떤 그 비판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 모습이 오히려 일반인 희생자들 중에서도 부담을 가진 분들이 생겨나서 추모사에 대한 반발이 생겨났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진짜 정치적인 계산들을 다 멈춰야 되는 그런 자유한국당의 입장들을 다시 한번 곰곰하게 깊이 있게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쪽이 어딘가 하는 것들을 냉정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 어제였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아직도 남은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서울신문입니다. 법정에선 박근혜 정부의 사람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책임은 아니다. 지금 이구동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업무 방해와 관련된 공판이 있었는데요. 이병기, 안종범 등등 지금 뭐 공판의 대상자들이죠. 오래된 일이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재판 참관 민변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 듯하다. 지금 세월호 특조위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도 나타나 있고 증거도 제시가 되고 있고 그런데 내 책임은 아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 있습니다. 한겨레입니다. 이준석 선장, 세월호 선장입니다. 이런 글을 남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옥중에 있는데요. 옥중에 쓴 편지 내용입니다. 죽는 날까지 아픔을 같이 하겠다. 옥중 편지다. 세월호 선장 순천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장원건 목사한테 참회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내용 좀 더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큰 죄를 지었다. 죽는 날까지 반성하고 뉘우치며 유가족들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리고 아픔과 슬픔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편지에 적었습니다. 뭐 여러 통의 편지인데요. 뭐 이런 내용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 기사에 더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선장은 참사 직후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순천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그리고 본인도 심리적 충격이 컸고 70을 넘긴 나이 탓에 건강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정우갑 위원님. 뭐 두 가지 기사 봤습니다. 둘 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그렇죠. 그 어린 수많은 학생이 죽었잖아요. 그 공간에서의 그 같은 표현의 인식의 문제는 뭐 달리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들이 지켜보는 것은 어쨌든 간에 당시에 왜 그 같은 일이 벌어졌고 네. 또 이후에 그 어떤 특제 활동들에 대해서 예.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방해를 했는지 이게 예. 풀리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아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쟁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정말 어디에서 문제가 비롯됐고 그 이후에 처리 과정은 어땠는지를 소상히 정말 제대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래서 문제점을 겸허하게 되돌아봐야지만 다시금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여전히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CCTV 영상도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사라졌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여러 정황들 보면은 뭐가 미답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집 활동 자체도 왜 그렇게 방해 형태를 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왜 그랬을까라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명쾌하게 밝혀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슨 정쟁도 아니고 이게 그야말로 엄청난 그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사실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진심 어린 사죄의 말을 했다면 저는 상황이 좀 달랐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도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소위 기성세대라는 사람들은 그 어린 학생들의 죽음에 대해서 뭔가 그 반면교사 얻는 교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허구한 날 정쟁 내지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언급들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계기를 삼으면서 지금이라도 좀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따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배울 것을 배우는 이런 자세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묻고 있는 궁극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5년 전에 왜 세월호가 침몰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그대로 지켜봐야 했었는지. 이 부분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그렇죠. 당시에 그거 얘기했듯이 다들 봤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일부 오보가 됐습니다만 구했다는 속보도 뜨고 몇 시간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대응을 했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문제들이. 알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공교롭게도 자정입니다. 어제 자정을 기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 기사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박근혜 구속기간 만료, 기결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뭐 그래서 연두색 수의 대신 청록색 착용, 이제 기결수의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 이제 기결수가 되면은 뭐 징역이기 때문에 노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직까지 재판이 다 끝나지 않아서 상고심 중이라 노역은 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좀 자세히 있군요. 기결수가 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동을 해 노역을 하게 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항고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치소에 머물며 노역을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일단 기결수 이미 최종심까지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최종심까지 난 그 부분에 대한 기결수가 되는 거죠? 그 기결이 지금 그 공천 불법 게임이니까 청와대에서 그 여론조사 공천 앞두고 여론조사를 했다 뭐 이 혐의인데 그 부분은 징역 2년이 나왔나요? 징역 2년이 나왔는데 그걸 이제 항소를 하질 않아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기결수가 되는 오늘부터 이제 그 계산을 하는 거야. 하루 이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통 이제 기결수가 되면 교도소로 가지만 다른 사건으로 그게 확정되지 않은 다른 재판이 또 있는 경우에는 그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천 구치소에 계속 있을 거고 지금 독방이고 그리고 미결수의 경우에는 뭐 작업을 하지 않지만 기결수가 되면 작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구치소에 있는 거라서 뭐 작업이나 이런 거는 아닐 것 같고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그 형기가 이제 그 사라지는 거라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형기를 사는 거라 좀 차이는 하나도 없는데 법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약간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데 이제 법적으로 어떤 구분이 지는 사항이 됐습니다. 김성수 평론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수적 일각에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요구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어.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결수가 됐으니까 보석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건들이 재판 중이잖아요. 예. 그게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뭐 석방이 뭘로 도대체 어떤 법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거나 저쪽이나 봐도 일단 모든 재판이 끝나야지 뭘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그 석방을 요구한다는 거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그런 발언들이기 때문에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걸 가능하게 만드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는 철저하게 원칙들을 갖다 지키면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수희 변호사, 한국당 일각에서 석방 요구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건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2년 확정된 이 2년을 언제를 기산으로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기간이 영장에 의해서 구속기간 안에서 그러면 확정이 됐을 때 그때부터 그러면 형기를 산 걸로 봐야 되느냐. 뭐 이건 이제 계산의 문제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록 확정된 형이 있기는 하지만 구속영장의 구속기간은 만료가 된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불구속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례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많은 공소 사실로 이런 경우가. 그래서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검찰이요. 윤중천, 이른바 이제 김학의 사건 관련된 인물이죠. 윤중천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찰이요. 윤중천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 얘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